안녕하세요. 국어교육과 20학번 이상진입니다. 학교 현장 실습 수업 영상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먹고 왔나요? 오늘 닭갈비가 나와서 기분이 되게 좋았군요. 선생님은 오늘 국이 되게 맛있었어요. 그럼 오늘 점심도 많이 먹었으니까 우리 이제 즐겁게 국어 수업 시작해 볼게요. 일단 수업 시작하기 전에 출결 점검 먼저 해볼게요. 조예원, 정다연, 다들 잘 왔네요. 그럼 이제 정말 수업을 시작해 볼 건데 먼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는 무엇에 관련된 단원이죠? 그렇죠.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는 발표에 관련된 단원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발표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웠어요. 발표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저기 있는 예원이가 한번 말해줄까요? 그렇죠. 발표 과정으로 우리는 발표 계획하기, 발표 내용 선정하기, 발표 내용 구성하기, 발표하기, 평가하기의 과정을 거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발표 내용 선정하기, 그리고 발표 내용 구성하기를 좀 해봤는데 발표 내용 선정하기 부분에서 어떤 유의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발표 내용을 선정할 때는 신뢰할 만한 출처의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유의점이었어요. 다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럼 이번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모든 모둠에서 다 수행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 과제 안 해온 모둠 있나요? 다들 다 해왔나 보네요. 그럼 이제 이번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성공적으로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다양한 요소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이 영상의 주인공이 하는 발표에서 칭찬할 점과 그리고 보완할 점을 생각해 보고 그 내용을 공유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쪽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전형을 맡은 희망 17 문호입니다. 저희 원은 김찬, 윤영, 그다음에 이제 1억 김혜진을 보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의뢰와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질의 응답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뢰와 커뮤니케이션, 본 발표는 의뢰를 크게 듣는 두 가지, 즉 의뢰의 발과 의뢰의 태도 문제를 말합니다. 바로 인간의 문제를 드러내는 ESP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상 다 잘 봤죠? 그럼 이제 이 주인공의 발표에서 칭찬할 점에 대해 얘기해 줄 친구가 있나요? 저기 손에 든 예준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준이는 이 주인공이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발표를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해 줄까요? 저기 있는 다영이가 한번 얘기해 줄까요? 다영이는 글이 너무 많다 슬라이드에, 그래서 읽기가 힘들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가 있을까요? 저기 예원이가 다시 한번 손에 들었네요. 예원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보완할 점에 옷에 손을 너무 많이 갖다 댄다. 그래서 발표에 집중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다들 이 영상을 열심히 봐준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써놓은 것들이 발표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요소들 중에서 매체 자료 그리고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발표할 내용에 적절한 매체 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할 내용에 적절한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선택할 수 있다. 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를 구성해 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양한 표현을 한번 시도해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학습 활동의 내용을 반영해서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개요를 수정해 볼 거고, 네 번째로 여러분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다들 이해가 잘 됐나요? 그럼 이제 매체 자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발표를 할 때 매체 자료는 왜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읽기가 싫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인지도 모르겠죠. 이럴 때 우리는 매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매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자료예요.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을 때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한 번에 전달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이번에 해볼 발표에서도 매체 자료를 직접 사용해 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매체 자료의 종류와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선생님이 생각한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은 사진이라는 매체 자료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사진을 사용하면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이제 모둠별로 이런 매체 자료의 종류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보고 그 내용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 다들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모둠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1모둠에서는 승혁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매체 자료에는 동영상이 있죠. 동영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동영상의 효과는 사건의 전개 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모둠에서 한번 발표해 볼까요? 이모둠에서는 가영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모둠에서는 그래프의 의견이 나왔군요. 그래프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수치를 정리해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다들 적절한 매체 자료를 잘 생각해 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직접 우리 발표에서 한번 매체 자료를 사용해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이 지금 활동지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모둠별 개요를 나눠줬어요. 그 작성했던 개요를 다시 읽고 매체 자료를 활용해야 할 부분을 선택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활동지에 한번 기록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시작! 선생님이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다들 의논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모둠별로 선택한 각각의 부분에 사용할 매체 자료의 종류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모둠별로 의논을 해보고 활동지에 기록을 한 후에 그 내용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 다들 이야기가 끝난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에는 3모둠에 있는 지연이가 얘기를 해볼까요? 3모둠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죠? 3모둠에서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원 그래프를 사용해서 어떤 비율을 나타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그럼 3모둠에서는 지윤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3모둠에서는 처음에 개념을 설명을 할 때 그 사진을 사용해서 그 내용을 보여주기로 이야기가 나왔나 보네요. 다들 적절한 매체 자료를 잘 찾아보고 그리고 사용해 본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은 우리가 지난 학년에도 배웠어요. 준언어적 표현은 배웠듯이 목소리의 강세, 크기, 억양, 그리고 말의 빠르기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언어적 표현은 자세, 손동작, 몸동작, 표정, 시선, 복장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까 이 발표의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주인공의 준언어적 표현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을 지적하는 비판이 많았었어요. 이런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은
청중의 이해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발표자의 신뢰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발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이번에 발표를 할 때 이런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볼 거예요. 아까 매체 자료에 대한 활동을 할 때처럼 이번에도 작성했던 기호를 다시 읽고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기호를 다시 읽고 이런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선정을 해볼 건데 이런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어야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활동지에 기록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 선생님이 방금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다들 이야기가 잘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모둠별로 선택을 한 부분에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 그리고 그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활동지에 기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부터 시작! 다들 이야기가 잘 끝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오모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모둠에서는 열한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모둠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매체 자료와 연관을 지어서 그 매체 자료를 제시를 할 때 손짓으로 이렇게 가리켜서 강조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군요. 그럼 이번에는 일모둠에 있는 여진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모둠에서는 결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에 강세를 줘서 이야기를 해서 강조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나 봐요. 다들 적절하게 다양한 표현을 잘 활용해 본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의논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시간에 작성한 개요를 한번 수정을 해볼 건데 이 개요를 수정할 때에는 이번 시간에 의논했던 매체 자료 그리고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발표문을 작성하고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 활동을 할 거예요. 이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 활동들을 고려해서 수정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시작! 다들 개요를 잘 수정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렇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무엇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적절한 매체 자료를 활용해야 하고 두 번째로, 그렇죠.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었어요. 다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오늘의 학습 목표가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이 학습 목표를 여러분이 달성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선생님이 나누어준 활동지에 자기 점검표가 있어요. 그 자기 점검표에 체크를 해보면서 이제 오늘의 학습 목표를 잘 이해를 했는지, 잘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게요. 시작! 모두 자기 점검을 끝냈나요? 아직 안 끝낸 친구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들 자기 점검을 끝냈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발표들을 할 거예요. 정보를 전달할 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도 이런 발표를 하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 배운 매체 자료 그리고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더더욱 효과적인 발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과제를 하나 내줄 건데 오늘의 과제는 이번 시간에 수행한 활동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보는 것이 오늘의 과제예요. 여러분 잘 해올 수 있겠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교과서에 기록을 해두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무엇을 배울지 미리 이야기를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발표문을 작성해보고 그리고 발표 자료를 제작해보고 발표 연습까지 해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이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성한 개요를 잘 숙지해 와야겠고 그리고 모둠 형태로 미리 앉아 있어야겠죠. 이것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교과서에 기록을 해두세요. 여러분 오늘 수업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